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육 분야에 있지만 수업 시간에 인공지능, 챗GPT와 이제 바드라고 하죠. 바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두 개를 좀 비교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정보를 주는데, 이 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음유시인이라고 하죠. 음유시인. 구글에서 만든 챗GPT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인공지능인데, 지금 바드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구글의 폭넓은 그런 데이터베이스에서 더 잘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고, 챗 GPT는 좀 한 2개월 전에 그런 뉴스를 이렇게 학습한 걸 보여주다 보니까 좀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정보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좀 바드에 한 표를 주고 있는데, 자, 이런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교육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Back to School, the creative ways teachers are using AI. 참 재밌는 기사죠. 교사들이 AI를 활용하고 있는 창의력인 방법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이 이거인 것 같아요. 자, AI는 학습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못한다? 퀘스천,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GPT 시대,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우리가 CPU 시대가 있고 GPU,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만이 많은 전력을 소비하게 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바드라든지 챗 GPT를 돌리기 위해서는 그걸 운영하는 회사는 어마어마한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력과 그 장비, 이런 GPU 이런 게 1,000만 원씩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전력도 많이 들어가고 학습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걸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쏟는 게 교육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품앗이도 해야 되고 따뜻하게 격려도 해야 되고, 그런 따뜻한 어떤 그 교사로서의 역할, 자, 그런 것은 AI가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게 감정적인 면이죠. 뭐 하이파이브를 한다거나 공감해주고 이런 걸 못한다는 것이 결론인 것 같아요. 자, 챗 GPT가 이제 생성형 AI가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많죠. 우리가 이제 교육계에서 그 예를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과제나 시험 등의 부정행위 문제. 예를 들면 서울대 재학생 계절학기 과제 챗 GPT로 제출 후 A+ 성적을 맞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혐오 발언, 그 다음에 성적, 인종적 편견 확산. 자, 2020년 12월 출시된 챗봇이 이루다의 혐오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좀 됐다는 거죠. 이루다 혐오 발언. 각종 저작물 등 정보 무단 도용. 그렇죠. 대형 콘텐츠를 대량으로 학습하다 보니까 이런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가짜 뉴스. 잘못된 의학적 진단을 내리며 가짜 논문을 근거로 제시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요. AI가 만든 저작권 문제. 미국의 한 아티스트는 자신에게 저작권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인간의 저작물 기여가 부족하다며 기각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자, 챗 GPT가 바꾼 대학가 중간고사 풍경. 서울대 이공대 챗 GPT 답변 중 틀린 내용을 지적하고 근거를 제시하라는 문제를 재밌죠. 이게 틀린 문제를 틀린 답을 해놓고 그걸 보여주고 이걸 이제 근거를 한번 제시하라. 고려대 챗GPT 전공책, 인터넷 등을 모두 활용해 영문 에세이를 쓰라는 문제를 출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챗GPT를 교육계에서 지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픈 시험이죠. 자, 챗GPT에 문제만 입력해선 답을 구할 수가 없도록 여러 공식을 활용해야 하는 오픈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연세대 교양 강의에서는 챗GPT에 글자를 붙여넣지 못하도록 이미지 형태로 바꾼 문제 출제. 그러니까 글자로만 답을 하니까 대화형 로봇이니까 이미지를 주고 문제를 출제했다는 그런 이야기. 참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피터 파콘시는요, 소셜 스터디, 그러니까 사회학이죠. 사회학 선생, 그러니까 사회과 선생님이라는 거죠. 사회 선생님이라는 거죠. 인 샌 마리노, 캘리포니아에서. 이분은 이제 뉴 티처 에드, 새로운 교사의 도움을 갖고 있다. 근데 이분이 도움이 뭐냐면 바로 AI라는 얘기죠. Help him in the classroom this year. 올해 교실에서 그를 도와주는 그런 티처의 에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AI죠. 자, 그는 plan to default. default라는 말은 수거로 연기하다 뜻도 있고, default somebody 하면 의견을 따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somebody to, 그래서 default to somebody니까 의견을 따르다. 그래서 그의 헬퍼, 즉 AI의 의견을 이제 따를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의견이냐면
explain some similar topic, simple, 그러니까 간단한 주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to his class of high schooler.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업에 아주 간단한 토픽 주제 같은 것을 AI가 설명하도록 의견을 따른다는 거죠. AI의 의견을. like 뭐와 같은 거냐면 이것은 technical aspect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이죠. 어떻게 카튼진이 작동하는지. 자, 카튼진이 뭐냐면 조명기란 뜻이에요. 카튼 엔진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이 엔진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조면기 이런 뜻인데 이것은 machine that quickly and easily separate cotton fiber. 그러니까 이 면섬유를 separate 빨리 분류하는 기계라고 해요. 그것의 씨드, 씨앗으로부터. 그래서 enabling much greater productivity. 그래서 생산량을 팍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대폭. 자, 그래서 조명기는 면화에서 씨앗을 분리하는 기계들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돌리면은 씨앗과 그 면을 이렇게 분리하는 기계 조명기라고 하는데 고대 인도에서 발명되어서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일부 품종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한계가 있었는데 1793년 미국인 일라이 휘트니 영어 교과서에서도 나왔습니다. 교과서에 성능이 개량된 조명기가 고안되었다. 이 휘트니의 조명기로 인해 미국 남부 지역의 면화 산업에 대한 대변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조명기 같은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해줘. 이런 어떤 기술적인 면은 인공지능을 쓴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in order to free up time. 그래서 시간을 좀 프리하게 쓰는 것이죠. 여유 있게. for him, 그에게. 그래서 discuss more analytical concept. 자, analytical 하면 분석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적인 그런 개념을 토론하기 위해서 좀 free up time.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쓰기 위해서 이런 개념적인 기술적인 면을 쓴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은 like the effect of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이것은 마치 뭐과 같은 효과냐면 1차 산업혁명이에요. industrial revolution이니까. 1차 산업의 효과와 같다. 그러니까 1차 산업이 뭐냐. 자,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기관이 발명했을 때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2차 산업혁명은 이제 19세기죠. 전기에너지의 대량 생산 혁명.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 20세기 후반. 자, 4차 산업혁명. 지금이 이제 되죠. 이게 빅데이터 시대, AI 시대, 사물 인터넷 시대. 이런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되어 있는 혁명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자율주행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런 1차 산업의 그런 효과와 같이 이런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 인간에게 주는 어떤 충격이라는 거죠. 자, his new assistant, 그의 새로운 어시스턴트 누구냐? 바로 챗 GPT라는 거죠. 이 대화형 로봇이죠. 자, what I feel that, 내가 느끼는 것은 I don't have to do any wrong work.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is cover all the content. 모든 컨텐츠를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교사 한 명이. 자, cover란 뜻, 다루다 이런 뜻이 되겠죠. 뜻이 많아요. cover가 원래 덮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다루다, 뭐 취재하다, 보장하다. 특히 보장, 그러니까 보험 같은 걸 커버한다고 하죠. 보장하다 뜻이고요. 신문에서 어떤 기사를 다루는 것 또는 취재하는 것을 커버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deal with, 다루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사가 다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파콘 씨는 그래서 told a group of more than 40 educators in May Zoom workshop. 그러니까 5월 달에 줌이죠, 줌. 메이 줌. 그러니까 줌, 그 인터넷 줌으로 그 온라인 상으로 그런 워크숍에 40명의 교육가 이상의 그 그룹에게 말했다는 거죠. 뭐라고? 제가 더 이상 모든 컨텐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워크숍은 그가 오거나이즈, 조직했던 단체가 되겠죠, 워크숍. 자, 만약에 artificial intelligence, 즉 AI라고 하는 약자가 이제 AI 약자가 나왔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은 is on the cusp of, 자, 덩어리편이죠. on the cusp of 하면 무엇이 시작되려고 하는. 커스프라는 것은 두 곡선이 만나는 어떤 뾰족한 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시작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뭘? reshaping entire aspect of society. 그러니까 사회의 전반적인 면모를 지금 reshaping,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막 하려고 하는 준비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from 헬스케어부터 워페어까지. 그렇죠. 전투를 하잖아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전투 로봇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헬스케어. 그러니까
건강보험부터 전투하는 그런 로봇에 이르기까지, 전투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전반적인 면모를 지금 리쉐이핑, 재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The realm, 그 영역은 뭐냐면 that leap, 튄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To many mind, 많은 사람들의 마인드 속에. 그것은 바로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분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딱 튀어 들어갔던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교육 분야가 팍 튀겠네?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자, asked, 자, 수동태가 되겠죠. 그러면 question,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질문을 받은 거네. 자, 온라인상에서 질문을 받았다는 거죠. 누가? 챗GPT가. 그래서 챗GPT는 will produce an answer, 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that 어떤 답? read like an essay. 에세이라는 것은 이제 대화형 로봇이다 보니까 에세이처럼 읽을 수 있는 그런 답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의 그 가장 큰 혁명은 지금까지는 구글에 들어가서 어디가 검색을 하면 또 들어가고 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 딱 치면 답이 쫙 나와버리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대화형 로봇이니까. 자, 그래서 스튜던트와 티처들은 preparing for,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스쿨 이어를, 새로운 학교의 그런 인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한 grappling with, 싸우고 있다, 다투고 있다는 거죠. 무엇과? AI의 이러한 implication, 영향력이 되겠죠. for learning, 학습에 대한 AI의 그런 implication, 영향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homework, 숙제라든지 integrity, 정직성, 베끼는 거니까 정직성, 이런 거에 대한 AI 영향력과 이제 grapple with, 싸우고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 자, 팝콘 씨는 그래서 among many high school teacher, 많은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하나인데 이미 experimenting with ChatGPT를 지금 실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클래스룸에서.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있다 보니까 공문이 와요. 한 번씩. 무슨 대학에서 이번 겨울방학, 작년이네. 겨울방학 연수인데 뭐가 있냐면 영어과 연수인데 챗GPT를 활용한 수업에서의 연수, 뭐 이런 것이 연수가 있어요. 지금 대학에서. 그런 공문이 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그 연수가 빠른 게 영어과거든요. 그래서 영어과부터 먼저 이런 공문이 올 정도니까 굉장히 지금 챗GPT 활용도는 크다. 자, 그렇지만 the tool, 이 도구는 inspire, 영감을 줍니다. as much as, 뭐처럼. 많은 trepidation이라는 것은 공포, 불안 이런 뜻이거든요. 겁을 준다는 거예요. 그 excitement, 흥분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흥분하는 것만큼 공포심도 같이 따라온다. 자, the math and reading performance of 30-year-old. 그러니까 미국에서 13살의 어떤 성적이죠. 퍼포먼스죠. 수학과 읽기의 그런 퍼포먼스, 성적의 수행평가가 나왔는데 이것이 hit the lowest level, 가장 낮은 단계를 때렸대요. 10년 안에.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가장 그 미국에서 수학과 그 읽기가 낮아, 점수가. 13살 애들이. 이것은 이제 test score from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자, 이때 progress는 진보란 뜻이니까 이것은 학교니까 진도라고 나갈게요. 진도. 그러니까 국가 진도위원회가 있나 봅니다. 평가위원회가.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진도를 평가해. 이 정도는 여기까지는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 나이 때는. 이런 진도를 평가하는 그 단체가 이제 NAEP라고 합니다. NAEP. 미국에서 이제 교육 진도 측정 어떤 평가 기관인데 이것이 이제 need to be done, 무엇이 이제 필요하자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it's appalling,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내션의 리포트 카드가 이제 되겠죠. 국가의 리포트 카드, 이런 보고서가 나오겠죠. 이것은 continue to remind us that, 우리에게 뭘 상기시켜 주냐면 not only but also가 나오죠. not only but also. 즉 how poorly our students are performing. 우리 학생들, 미국 학생들이 얼마나 이 수행평가 성적이 poorly, 형편없습니까? 가난하다 뜻이 아니고 형편없다가 되겠죠. 능력이니까. 뿐만 아니라 impact of pandemic. 그렇죠. 팬데믹의 영향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아이들의 성적이 지금 하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 직접 대면 수업을 못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보고서가 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 appall, 경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there's a plan. 그래서 계획이 있었다. For bring qualified teacher into. 능력 있는, 자격 있는 교사들을 클래스룸에 이제 교실에 이제 데려올 계획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we can talk about reading and math all we want. 자, 우리가 리딩과 매스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읽고 수학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we have a teacher shortage. 이번 지난 몇 달 전에 제가 기사 한번 다뤄드렸을 것 같아요. 계속 구독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미국의 교사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이게 teacher shortage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우리나라처럼 국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에서 연봉이 높으면 또 다른 주로 가고 이런 그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사란 직업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존경받지만 미국에서는 조금 언더에 있거든요. 연봉도 그렇게 센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티처 쇼티지, 교사의 부족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if we are not hiring highly qualified teacher, 고도의 자격 있는 교사, 그러니까 능력 있는 교사를 고용하지 못한다면 it's going to be difficult to get those number up이죠. 그 숫자, 즉 아까 성적이 하향인데 이 넘버를 업하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NAEP는 뭐냐면은 Congressionally, 그러니까 의회죠. 국회가 mandate 지정한 large scale assessment, 대규모의 그런 평가인데, 근데 administered by 누가 주관해?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국가 통계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그 administer 관장을 하나 봐요. 자, consist of print and digital assessment in various subject area. 그래서 다양한 과목 분야를 프린트를 해주고 디지털로 이제 어떤 그 어세스먼트 평가를 하는 기관이 뭐다? NAEP, 미국 진도 전국 평가위원회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teachers are even finding ChatGPT. 그래서 ChatGPT를 심지어 이제 어떻게 발견하는 교사들이 있냐면 time saver야.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해 준다는 거죠. For their own homework. 그들 자신의 숙제. 레리 페란소라는 학생, 이 사람은 이제 잉글리시 영어 교사인데 그러면서 소셜 스터디도 가르쳐요. 자,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는 영어 교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말하면 국어 교사잖아. 플러스 알파를 다 가르칩니다. 제가 이제 호주를 갔는데 호주의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국사, 역사, 이게 호주의 역사 선생이면서 영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언어를 가르치면 보통 영어를 가르친다, 국사를 가르친다거나 사회를 가르친다거나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우리는 영어는 영어만 가르치고 하는데 부전공을 꼭 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분이 이제 영어 교사이면서 소셜 스터디, 사회 교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인터내셔널 바칼로레. 우리가 바칼로레라는 것은 이제 프랑스의 대학 입학 시험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논술 시험이죠. 논술 시험의 상징 시험이 이제 바칼로레인데 전국에서 똑같이 보는 거잖아요.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제 바칼로릿. 원래 로릿 하면은 노벨상 수상자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노벨상의 수상자를 만드는 그런 시험이다. 사고력 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영어식 발음은 이제 바칼로릿. 이제 프랑스 말로는 바칼로레아.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한번 해보면 바칼로릿. 이런 국제 바칼로릿을 가르치는 어떤 교사인데 어디에서? 세크라멘토에서. 자,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했냐. has had AI help. AI의 도움으로 write, 썼다는 거죠. 뭘? college recommendation. 대학 추천서를. 그래서 some of his students, 그의 학생들의 일부에게 이제 추천서를 이 AI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it did the task. 그건 그 일을, 업무를 했어요. 10 times better. 10배를 더 잘했더라. 무엇보다? He would have alone. 그가 혼자 했을 것보다도 10배를 더 잘했다. 이런 실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직장인들도요, 이 챗GPT 업무 활용 사례가 많다고 그래요. 25년차 개발자 김용선 씨 49세.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프로그래밍 공식을 구하느라 길게는 한 달 넘게 구글 검색을 했다. 챗GPT에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계산법을 구성해달라고 했더니 1분도 안 돼서 답변과 코드를 받았다. 5년차 제약회사 직원인 정현주 씨 30세. 임상 시험 후 이상 사례 수백 건을 수작업으로 기록했는데 챗GPT의 업무 간결화를 위한 함수식을 물어서 1분 만에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 엑셀 함수식 정리해줘 이렇게 했더니 나왔다는 거죠. 자, 해외 영업 담당 회사원이 이성혁 씨 28세. 영어에 자신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 영업 부서로 발령난 후 챗GPT를 활용해 영문 이메일과 사업 계획서를 쓰며 해외 거래처와 소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번역 일에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일에 챗GPT를 쓰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이런 추천서라든지 그다음에 영문 이메일, 영문 사업 계획서,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공위성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인간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아주 차별화된 이야기인데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믿기를 it may become a useful, 그래요, 유용한 툴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the basics of schooling, 어떤 학교 교육의 베이직, 기초는 뭡니까? 변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변함이 없다.
I've lived through probably 9 hype cycles. hype란 말은 그 과대한 거죠. 그러니까 9개월의 그런 그 AI의 그 9 hype cycle. 아주 그 과도한 좀 오버된 그런 사이클을 통해서 살고 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왜요? 비저너리. 자,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죠, 선지자, 예언가 이런 뜻인데, 어떤 선지자들이 프로클레임돼 선언하기를, this is the big breakthrough. 이것이 엄청난 어떤 돌파구다. 그러니까 어떤 혁신적인 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오버간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라고 크리스 데디시는 말했는데, 이분은 시니어 리서치 펠로우 at the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그러니까 하버드 그 교육대학원의 어떤 연구가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인공위성이 나온 뒤로 이거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게 별거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엑스퍼트, 전문가입니다. 뭐에 관한 The History of Educational Technology. 그러니까 교육 그 테크놀로지 기술이죠. 교육 기술의 역사의 전문가. 이게 뭐 교육공학이라고 하죠. 교육공학자의 어떤 기술, 그런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Generative AI, 생성 AI죠. 생성 AI는 확실히 아닙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것은 some kind of enormous breakthrough, 엄청난 그런 종류의 그런 혁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That's going to transform education. 교육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엄청난 브레이크스루, 어떤 돌파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it will be no small challenge. 그리고 small challenge, 도전이 없다는 거죠. small challenge가 없다고 했으니까 티처들에게 to figure out, 고민해볼 how to use the technology to develop student critical thinking skill without sacrificing the meaningful connection. 그렇죠. 의미 있는 연관관계를 희생함이 없이 비판적 사고방식,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고잖아요. 이게 인공지능은 못하는 이런 비판적 사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를 피겨아웃,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교사들이. 여기에는 챌린지, 도전이 없다. 근데 그 커넥션한 것은 the product of human to human teaching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1대1로 인간이 가르치는 이런 그런 산물이잖아요. 교육이라는 것이 이런 커넥션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의미 있는 커넥션, 연결. 참 멋있는 말이네. meaningful connection.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의미가 있는 어떤 커넥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없이 인공지능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when it comes to get knowledge. 자, 지식에 있어서 이게 고정된 지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there may be no substitute, 대안이 없다는 거죠. human relationship.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 대 인간, 맨투맨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대체품이 없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말이네요. I've been to former student wedding. 그래서 나는 갔습니다. 이제 제자죠. 전 학생의 어떤 웨딩, 결혼식이라든지 베이비 샤워. 우리나라로 말하면 베이비의 샤워. 선물을 막 샤워처럼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베이비 샤워. 임신을 했다거나 또는 돌잔치란 뜻입니다. 돌잔치도 되고, 곧 아기가 나올 때 이런 잔치를 하는 게 이제 그 옷을 갖다 주기도 하고 돈을 갖다 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물품을 사는 거죠. 돌잔치. 자, 베이비 샤워와 이제 피너럴, 장례식이죠. 부모님의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밀라드 씨가 말하기를, 이분이 하이스쿨 잉글리시 티처입니다. 미시건대 이제 영어 교사인데, 고등학교. I've hugged my student. 거기 가서 이제 제자들 이렇게 꺼안아주기도 하고, high five my student. high five, 반가워, 이렇게 손으로 맞대기도 하고, I've cried with my student. 장례식장 가서 학생들과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자, 컴퓨터 will never do that. 컴퓨터는 결코 ever 전혀 이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여기 표현했지만 이 맨투맨으로 하는 것의 산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미 있는 커넥션,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커넥션을 만드는 게 교육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챗 GPT가 나와도 그렇게 그 교육공학적으로 보면 대단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굉장히 의미 있고 좀 재미있는 교육 분야의 인공지능의 이야기, 참 흥미로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인공지능의 그런 연수도 계속 우리 영어 교사들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흥미가 있는데 참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 같아요. 영어 공부하는 방법도. 자, 계속 업데이트 뉴스를 기대하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